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이 사상 최악의 여름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는 저수율이 33%까지 떨어져 생활용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역별로 80에서 1,100여 개의 치료제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고 원주의료원은 병상 50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운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강원 지역 여름 축제들도 무더위 덕분에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 직후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21일 광복회 광원지부와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축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948년 건국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 직후 반발한 광복회 회원들이 행사장을 떠나면서 경축 행사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경축 식후 6일 만에 광복회 강원도 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광복회는 김 지사의 발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임시정부는 무엇이고 광복 직후 국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도지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입니까? 이등방부를 암살하고 폭탄을 투척한 테러 집단입니까? 광복구 즉 1948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이 땅에 사신 분들은 국적은 미국이나 군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광복회는 이날 강원도에 반박문을 전달하고 오는 29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8월 29일은 1910년 일제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입니다. 같은 날 강원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건국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며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새로 수립됐을 뿐 건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김 지사 취임 후 매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 건국을 언급해왔다며 이번에만 문제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국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건국절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도 앞서 SNS를 통해 건국절 언급 주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79주년을 맞은 광복절이 이념 논쟁 속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동해안은 최악의 여름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는 저수율이 33%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는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옥수수밭 전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열매할 것 없이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농경지는 메말랐고 농작물은 폭염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가물어서 잘 안 됐어요 올해. 반수확도 못했어. 옥수수가 키가 안 크니까. 키가 안 커가지고 반수확도 못했어. 최악의 여름 가뭄에 강릉 지역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물이 1,430만 톤이지만
현재 저수량은 480만 톤에 불과합니다. 오봉저수지 상류 지점입니다. 평소 같으면 물이 가득 차야 하지만 여름 내내 이어진 극심한 가뭄에 저수지 상당 부분이 맨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전국 평균은 870mm, 영서 지역도 810mm가 넘었지만 영동은 600mm에도 못 미쳤습니다. 평년갑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이 118%인데 반해 영동 지역은 9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강릉 지역 강수량은 43mm에 그쳤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수준이었지만 강릉은 최근 1개월이 평년의 18%, 올해 내린 누적 강수량도 78%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강릉 지역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21일 현재 오봉저수지가 33%, 신안과 사기막 등은 30%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8월 말 태풍 등으로 물난리를 겪던 동해안이 물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이제 너무 강수가 많아서 저수율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수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저수율을 상당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태풍 북상에 따른 비 소식을 기대했지만 21일 강릉 지역 강수량은 5mm에 그쳤습니다. 현재 강릉 오봉저수지는 격일 단위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생활용수도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 폭염과 휴가철과 맞물려서 지금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저수율이 계속 30% 이하로 떨어지고 최대 한 20% 미만일 때는 제한급수도 지금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 당시 하루 동안 무려 87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강릉 지역.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릉과 춘천, 원주 지역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강릉 지역은 지난 20일 한때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이 바닥을 보였다가 21일 85개를 확보했는데요. 춘천은 21일 현재 1,100여 개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원주도 210개 정도의 치료제를 확보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단계별 병상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병원 22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달 첫째 주 코로나 입원 환자는 861명으로 지난 2월 첫째 주 875명이던 올해 최다 기록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는데요. 원주의료원은 코로나 대비 1단계로 현재 53병동에 10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에는 10개 병상을 추가해 모두 20개 병상으로 늘리고 최종 3단계에는 30개 병상을 더 증설해 모두 50개의 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더위가 길어지면서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무더위로 인해 강원 지역 여름 축제들도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마토로 만든 풀장에서 사람들이 기어다닙니다. 신이 나서 양팔을 흔들기도 합니다. 토마토 풀장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금반지. 싱싱한 횡성 둔내 토마토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현장입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열린 토마토 축제에는 4만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무더위를 날려준 토마토 풀장을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횡성군의 또 다른 여름 축제인 횡성 썸머나잇 페스타.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물총을 쏘고 다닙니다. 누구 하나 물이 튀었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신나는 물총놀이와 흥겨운 리듬에 빠져듭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는 가족 단위는 물론 젊은이들까지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가 성공적인 축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그 행사를 개최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총놀이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는 한 4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그 썸머 나이 페스타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가 순식간에 찾아와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횡성을 비롯해 강원 지역 여름 축제는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더위를 겨냥한 축제는 또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곳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는 횡성 한우와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제2회 횡성 소맥축제가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힙합 콘서트와 EDM 댄스 파티 등 젊은이들의 유입을 위한 공연들이 계속됩니다. 특히 참여한 모든 관광객들에게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택시비나 대리운전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힙합이나 EDM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을 유입해서 활기찬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약간 그 힙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 날에는 트로트와 함께 흥겹게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무대 준비해 놓았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시원한 여름 축제 현장에서 막바지 더위를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1일) 새벽 3시 44분쯤 홍천군 노천위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사과 저온 저장고 및 선별장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영월과 정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 10분쯤 영월 대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5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자체 진화에 나섰던 50대 집주인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에는 정선 광덕리의 주택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80대 주인이 다리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은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강원 서부보훈지청은 최근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을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위탁병원으로 선정했는데요.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청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 공모 결과 평창과 양양 지역 자연휴양림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공모 선정에 따라 강원도는 국비 7,700만 원을 확보해 재해 대응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천군이 가을 영농철을 맞아 취약 농업인 대상 작물 수확 대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오늘 11월까지 추수에 필요한 인력과 농기계를 지원하는 영농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경영체 등록 농가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등으로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37회 동해 무릉제가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웰빙 레포츠타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무릉제는 기존 전통문화 중심 시민화합축제에서 관람형 콘텐츠와 댄스 페스티벌을 가미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로 변화하는데요. 동해 무릉제는 26일 산신제를 시작으로 국제 우호교류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개막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선군의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가 넘는 생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정선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는 농가 참여형 제품 개발을 통해 112가지의 가공 제품을 출시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연간 매출액 23억 7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